2021년 7월부터 우리나라 역지수 투자를 위해서 삼성전자 관련 반도체 등을 공부를 했었다. 그렇게 곧버스 투자와 병행하여 슬슬 삼성전자도 투자를 하려 한다. 그러다 보니 여러 공부도 중요하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도체 파운더리 시장 싸움에 대해서 대략적인 포인트는 잘 알고 있지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깔끔하게 뭐가 돼 있을까 정리하다 보니 그래서 찾다 이 책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반도체 산업 정리가 쉽게 잘 되어 있어서 간단히 참고하여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튼튼히 준비해야만이 이 삼성전자 투자를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현재 4나노까지는 삼성전자든 TSMC든 핀 방식, 지느러미, 보이시죠? 지느러미 방식의 반도체를 구성하여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3나노 이하부터는 삼성전자는 게이트웨이 어라운드 뭐 어쩌고 그냥 이렇게 땅콩만한 터널 형식으로 신공법인데 전기 소모 부분도 낮아지고 여러모로 해서 신기술인데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그렇게 삼성전자는 3나노를 2022년 6월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율이 안 나오고 신공법이다 보니 고객사가 그닥 팹리스사 발주가 별로였었습니다. 그러나 TSMC는 2022년 12월 뒤늦게 양산을 시작했는데 TSMC는 고객사들이 줄을 길게 섰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님이 기존 3나노 설계를 맡았던 임원과 직원들을 모두 쳐내고 4나노까지 관리했던 직원들로 대거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6월까지 수율이 그나마 꽤 올라왔지만은 수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 수율이 TSMC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가격에 고객사들을 확보할 수 있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AP 칩이라 합니다. AP 칩 안에는 PC 본체에 들어갈 만한 것들이 이렇게 쬐끄만한 칩 하나에 다 포함이 되는 반도체인데 이것이 핸드폰을 움직이는 본체라 보시면 됩니다. 핸드폰 안에 이 AP 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AP를 가장 잘 만드는 것이 삼성 아니면 애플일까 싶지만 AP를 가장 잘 만드는 것은 미디어텍, 캘컴, 대만과 미국 두 회사가 70%가량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조립 또는 핸드폰을 열어 뜯어본 사람이라면 알만한 기업일 것이고 또한 앞으로 AI 관련해서 1세대에서 3세대 AI 반도체 시장 현 시장에서는 AI를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 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기반이 되어줘야 2세대 AI 반도체일지 3세대 AI 반도체일지 과거 2000년대 IT 버블 때도 사실상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IT 세대에 푹 빠져가지고 IT 없이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AI 또한 반도체가 정말 확실하게 기반이 서야 펼쳐질 수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2024년부터 2025년쯤 돼야 2000년대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세상이 되었던 것처럼 2024년, 2025년부터 AI 세대가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D램을 누가 가장 잘 만들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7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휴대가 간편한 낸드 플래시 누가 잘 만들고 있을까요? 삼성 그리고 SK, 한국이 5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이 시장의 싸움이 결국 기업들도 국가들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장의 치킨 게임은 엄청납니다. 한번 밀리면 기업 존망이 달린 사업이다. 그런데 대만 그리고 한국은 이 반도체가 기여하는 지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올해 이 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삼성도 대한민국도 정말 어려운 시기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과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985년까지는 미국 기업들이 기반을 다졌었고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1985년도 1차 치킨 게임에서는 일본이 수율을 80% 이상 뽑아냈었고, 수율 대비 투자가 가했던 인텔은 이렇게 1차 치킨 게임에서 패배를 합니다. 2차 치킨 게임에서는 일본 기업은 혁신적인 반도체 시장에서 변하는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몇몇 기업들이 도태가 되었고, 2009년 키몬다 독일 기업이 파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2012년 치킨 게임에서는 그나마 버텼던 일본 엘피다 끝으로 수년간 시장을 10위권 석권을 하였던 일본 기업들이 모두 파산 또는 좀비기 형태로 반도체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 시장을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대만 기업의 소기업들이 살아남게 된 것이고요. 현재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을 시작으로 1985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일본이 신나게 해먹다가 털리는 부분인 것이고, 한국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현 시대까지 신나게 해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살짝 꺾여 있는 부분, 그래서 현 치킨 게임 4차 치킨 게임으로 판정을 하는데, 그 전보다 경쟁 상대가 많아진 상태이고, 한국 시장 70% 점유하고 있는 D램 가격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치킨 게임의 파운더리 시장, AI용 반도체, 미국, 일본, 대만, 중국, 한국 5개의 국가에서 반도체 시장을 먹기 위해 덤벼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파운더리 공장을 현지에 짓도록 지원하고, 자국의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파운더리 공장들을 짓고 있습니다. 인텔은 사실상 팹리스만 했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팹리스, 파운더리 모두를 투자를 하고 반도체의 왕이 되려고 아주 용을 쓰고 있는 상태고요. 일본은 미국과 일본 협업을 통해서, 미국과 합작을 통해 반도체 시장을 다시 꿈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만도 중국도 국가 지원들을 받아서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현 대한민국은 기업만이 고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함인데 정쟁만 일삼는 나라, 존망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정치 얘기로 세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다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산업 분업 체계도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종합 반도체, IP 기업은 칩리스라고 해서 종합 반도체에 들어가는 칩들을 설계하는 부분인데 돈이 그닥 되진 않습니다. 팹리스는 이제 종합적으로 반도체 부분을 구성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돈이 꽤 짭짤하다 보니 많은 미국 기업들이 팹리스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는 요거를 대신 좀 저거를 이쁘게 만들어 잡아주는, 틀을 잡아주는 업체들인데 큰 기업은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대만이 주로 하는 파운더리 기업, 요거는 공장이 크게 없으면은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종합 반도체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파운더리 이렇게 2개를 해먹고 있는 상태고, 대만의 TSMC는 요 파운더리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텔은 여기 팹리스 기업에 있고요.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팹리스 기업입니다. 인텔, 캘컴, 브로드컴, 그리고 마테, 짝퉁 마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 다들 미국 기업인데 팹리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 뒤에 기업들을 정리를 해놨네요. 당당하게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인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일본, 독일인가? 아무튼 뭐 보시는 것처럼 미국 대부분의 기업들, 캘컴, 엔비디아, AMD, 애플 미국 기업이고, 미디어텍은 아마 대만 걸 겁니다. 그리고 파운더리 대표 주자가 TSMC 대만 거, 그리고 삼성전자 우리나라, 그리고 UMC가 요게 중국 거, SMIC 중국 거, 그리고 인텔 미국 거, 요게 이제 일본이랑 미국이 합작한 회사일 겁니다.
현재 종합 반도체 기업에 있어서 매출액을 보시면은 당당하게 1위가 삼성전자 84조,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는 인텔 83조, 그리고 SK하이닉스 41조. IP 기업에는 매출액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패스, 그리고 AI, ARM 요거는 영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팹리스 기업으로는 캘컴, 엔비디아, 브로디컴, 미디어텍, AMD, 그리고 마벨, 기타 등등이 있고요. 매출액은 파운더리나 종합 쪽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대신에 투자 설비 비용이 없기 때문에 매출액 저 정도라 그러면은 이익이 상당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파운더리 기업 1위는 당연히 TSMC고요. 2위는 삼성전자 있습니다. 현재 SMIC 중국 기업도 지금 파운더리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아주 대놓고 산업 스파이들을 여기저기 심고, 그리고 우리나라 임원도 그렇고 TSMC 임원들도 그렇고, 아무튼 중국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산업 스파이짓도 아주 당차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SMIC 저런 기업들도 이제 무시를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현재 이 파운더리 부분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위를 쫓아가고 있긴 하지만 매출액이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따지면은 우리는 한없이 이제 낮아질 텐데, TSMC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보다 3배, 5배 차이가 납니다. 현재 3나노 이하의 파운더리 부분을 삼성이 TSMC를 넘어서 보겠다고 지금 치킨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GA 방식으로 도전장을 건 것입니다. 부디 이 도전이 대한민국 미래에 또 한번 놀라운 개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원하며, 삼성전자 투자에 있어 현 시점이 태풍의 눈이라는 점을 명시하시어 투자를 해도 잘 될까 말까 아무튼 잘 하시는 것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책에 담겨 있으니 링크 걸어둘 테니까 책 사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시라면, 또는 삼성전자 삼성그룹 투자자이시라면 반도체에 대해 반도 모르는 도체도 모르신다면 꼭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상 서가경제였습니다.